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체가 보이면 보이기만 하는 거고 점수는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기존의 강의를 계속 들었던 분들이 있겠지만 또 이제 이게 양이 되게 많은 과목이다 보니까 좀 다른 분한테 수업 듣다가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어차피 뭐 전체적인 내용들을 하는 거고 아주 세부적인 거는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아마 이게 작년에 5월 달쯤에 했었거든요. 근데 두 달을 좀 땡겼어요. 땡긴 이유가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되니까 아마 체계도 특강 한번 하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문제풀이 한번 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테마 딱 정리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최소 60점은 나오지 않을까 목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체계도는 시간이 날 때 오늘 촬영한 거 나중에 또 올라가면 1.5배속 들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2배속도 들으시더라고. 되게 빨리 진행하는데도 여러 번 보면 2배속까지도 봐요. 그러면 2배속이면 제가 원래 한 6시간 정도 넘게 좀 할 건데 그러면 2배속이면 3시간에 전체 한 바퀴 돌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시간 남을 때 전철 타고 멀리 간다. 그러면 한 2시간 동안 가는 길에 한번 보고 오는 길에 한번 보면 한 바퀴 또 돌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한 10바퀴 돌렸는데 점수가 뭐 40점이 안 나왔다.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저는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니까 끝까지 가시면 되고 아까 밀양에서 왔던 분이 누구예요? 밀양? 경남 밀양에? 밀양은 아리랑밖에 모르는데 경남이면 그럼 어저께 오신 거예요?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책이라도 하나 이따가 가나 드릴 테니까 갈 때 좀 오세요. 차비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KTX면 한 7, 8만 원 나올 텐데 고생하셨네. 자 일단 이 책 맨 앞 페이지 보시면 맨 앞 페이지 보세요. 한 장 넘기시면 공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좀 복잡할 거예요. 제가 줄인다고 해서 10페이지로 딱 줄였거든요. 10페이지죠. 그러니까 부동산 문법이 기본소가 780페이지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10페이지로 줄여놨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 보고 이해가 된다 그러면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리고 두 번째 동영상 볼 때는 그때 했던 게 안 보였던 게 또 보일 때가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하고요. 오늘은 11페이지까지 할 거니까 10시부터 시작해서 6시 전에는 어떻게든 끝낼 테니까 그대로 점심시간 아까 들으셨죠?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거기 페이지 1페이지부터 할 건데 일단은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보통 기본수 2바퀴 돌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 딱 보자마자 어깨가 이제 좀 무거워지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답답한데 한번 제가 좀 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보면 요 단어 쓰는구나 이게 느낌만 와도 돼요. 그래서 2번 보고 3번 봤을 때 내 거 만들면 되니까 이거 좀 지워볼까? 자 일단 처음부터 해봐야지. 선풍기 좀 켜야겠다. 어둡다. 자, 우리 국토개인법하고 우리 법이 총 몇 개 있죠? 총 법이? 우리 법이 몇 개 있어요? 법이 몇 개 있어? 법이 몇 개 있는지도 몰라요? 국법은 총 몇 개 법 있어요? 6개 법. 첫 번째 나오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이 법 하나 외우는데 한 달 걸리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12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법? 도시개발법. 두 번째 나오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서 그냥 도시정비법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관련된 거 제외하고 건축 관련된 거 건축법. 건축법 이후에 주택법.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주택법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건축법 나오고 주택법 나오잖아요. 우리 교과서는 건축법이 돼야 주택법이 되는데 시험 출제 나올 때는 주택법이 먼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나오고 마지막에 농지법 나와요. 일단 문항수가 얘가 12문제고 6문제, 6문제, 7문제, 7문제, 2문제 다 더해서 40문항수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뭐네요? 국토법이지. 국토의 뭐야?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고 얘는 개발에 관한 거고 얘는 정비에 관한 거고 건축에 관한 거, 주택에 관한 거, 농지에 관한 거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전체적으로 제일 먼저 토지 관련된 거는 국토법이 기본인데 저 국토법에서는 계획을 먼저 짜고 후에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이용. 그래서 앞에다가 선 계획 후 이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뭐부터 짜겠다는 뜻이에요? 계획 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자는 거예요? 이용. 보존하는 게 이용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게 이용하는 거예요? 둘 다라고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보존으로 이용하는 게 있고 개발로 이용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개발만 한다 그러면 국토의 계획 개발에 관한 법이었어야지. 이거 뭐도 한다는 얘기예요? 보존도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뭐부터 짜서? 그럼 계획을 짜는데 이 국토계획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계획이 먼저 나오냐면 광역 도시계획이 나와요. 원래는 상위 계획으로 뭐가 하나 있었어야 되냐면 국토종합계획이 있어야. 근데 국토종합계획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국토종합계획은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시험 범위 상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광역 도시계획. 한 개의 도시의 기본 방향을 잡는 계획을 뭐라고 그러죠? 도시군 기본계획. 이 하위 계획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제가 이거 왜 쓰냐면 써져 있는 걸 한번 보는 것보다 쓰는 걸 보는 게 오래도 기억나요. 제가 저렇게 쓰는구나. 저 새끼가 저렇게 쓰면 내가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볼까? 이게 돼야 되는데 이미 써져 있는 거 보면 뭘 봐야 될지 몰라요. 그 1페이지 딱 보는 순간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쓰는 걸 한번 받은 다음에 보면 되게 빨라요. 그럼 여기서 광역하고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중에서 우리 구속 비구속 공부는 했었잖아. 그래서 광역이라는 글자 들어가거나 기본이라는 단어 들어가거나 종합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비구속적 계획이라 비구속적 계획은 나랑 관련이 없어서 방향성만 제시하고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수립해서 무슨 절차에? 승인. 구속력이 있는 건 입안에서 결정인데 그럼 얘는 수립이라는 단어 쓰고 그 다음에 뭐야? 승인. 지금 판소하는 거를 따라 쓰는 게 아니라 수립 승인이구나 이거 들어두는 거예요. 네. 얘도 비구속이니까 수립해서 승인하는 거야. 근데 얘는 구속력이 들어가니까 입 안이란 말 써요. 입안에서 뭐야? 결정. 모든 계획은 저 순서로 가는데 제일 먼저 대상 지역이 나와야 되니까 광역 도시 그러면 몇 개 이상의?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광역 계획권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2개 도시를 묶어서 요거 A시라는 도시랑 B시라는 도시가 있으면 묶어요. 2개 이상을 묶었다. 이걸 뭐라 부르고? 광역 계획권. 같은 도면 도지사가 지정하면 되고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지정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럼 여기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해야 되죠. 뭐라고 그러죠? 기초조사.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요거 A시 한 개의 방향 잡는 계획이래요. 얘도 뭐 해야 돼? 기초조사. 근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더 해야 돼요. 얘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기초조사. 근데 주민들이 이 계획이 짜지면 나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절차 정해서 참여는 시켜야 된다. 그래서 공청회는 사람들 모아놓고 들어보는 거고 공람은 와서 뭐 하는 거야? 보는 거야. 그럼 나랑 관련이 있는 거는 뭐 시켜줘야 돼? 공람. 나랑 관련이 없는 비구속은 들어보고 끝내면 되니까 공청회. 그럼 얘네 둘은 무슨 단어가 나와야겠네? 공청회. 공청회란 말 써놓으면 되고. 근데 얘는 구속력이 나랑 있기 때문에 와서 보세요. 그래서 14일 이상 주민 공람시켜요. 주민 공람이라는 기간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주민들이 공청회 할 때 안 오고 공람할 때 안 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누구 뽑아놨어요? 의회. 6월달에 우리 의회 선거하죠. 지자체 선거할 때 뽑아놓은 그 사람이 의견 제시해라 해서 지방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수립한 사람은 승인 신청, 수립한 사람은 승인 신청, 위반한 사람은 뭐야? 결정 신청이에요. 항상 순서가 의협심이에요, 의심협이에요, 협의심이에요. 의협심이니까 이제 수립권자가 승인 청하면 뭐부터 하고? 협의. 협의 끝나면 심의 끝나고 나서 승인하는데 불특정 대다수한테 알린다 뭐라고 그러죠? 공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협의하고 나서 심의하고 승인한 다음에 뭐야? 공고. 그리고 얘도 협의하고 나서 심의한 다음에 얘는 결정되는 순간 효력 발생하는 거죠. 효력 발생하는 거는 공고란만 안 쓰고 결정에 따라 고시하고 효력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유지한다. 이때 쓰는 게 고시예요. 그래서 얘는 결정 뭐 하는 거야? 고시. 근데 그때 뭐 그려주라고 돼 있어요? 지형도면. 그림에다가 어디까지 결정되는지 구체적으로 그려주세요. 그래서 지형도면 고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뭐 제기하는 거예요? 이의신청. 그럼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다. 이런 말 썼어요. 그럼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나랑 관련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이 크게 몇 가지예요? 6가지. 용, 계, 기. 크게 쓸까? 작게 써야지. 다 써야 되거든요. 공법 여기다 다 써야 돼. 한 판에 저까지. 저 끝까지 갈 거야, 나 지금. 끝까지 갈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좀 이따 갈게. 좀 이따 갈게. 자, 일단 제일 먼저 용이 뭐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따로 쓸게요. 용도 지역하고 용도지구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1번이었어요. 2번이 용도구역인데 용도구역은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몇 개 풀어서 쓰는데 용도구역 개시수도죠. 용도구역 지정 변경하는 거. 그리고 개가 뭐예요?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제 도가 뭐죠? 도시 개발 사업. 구도시 정비하는 무슨 사업 있어요? 정비 사업. 난개발 막으려고 하늘이 주신 선물 하나 있어. 지구 단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및 계획. 구역 지정하고 나서 계획 짜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근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원래 용도 구역 중에 하나인데 얘는 왜 밑으로 뺐냐? 얘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한 후에 뭐까지 짜야 돼요? 계획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기가 애매해서 뺀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용도 구역이 아닙니다. 용도 구역은 5개야. 5개 뭐야? 개, 시, 수, 도, 입. 여기 용도 구역. 개발 제한 구역, 시가 조정 구역, 수산점 보구역, 도시 제한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여기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얘는 여기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서 맨 밑에 6번의 항목에다가 뺀 거예요. 새로 만들면서.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계획 내용 여기 총 여기 6개에서 제일 먼저 개발하려면 개발할 땅인지 보존할 땅인지 정해놔야 되죠. 그래서 용도 지역이 몇 개 나오는 거야? 크게 몇 개? 4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오랜만에 아는 거 나왔다 이거. 자연환경, 보존지역, 도관, 농자. 도시지역은 크게 몇 개로? 4개. 주, 상, 공, 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리고 이제 관리지역은 몇 개로? 3개. 보, 생, 개. 이렇게 나오지. 일단 현재 흰 색깔로 써 있는 거는 법상 분류고 시행령에서 또 세분할 수 있거든요. 시행령에서 세분할 때 여기 주거지역은 전, 일, 준. 일준아! 전일준. 전일준. 상업지역 몇 개로? 4개. 중, 일, 유, 근. 공업지역이 4개. 3개. 전, 일, 준. 전일준 2번 나오죠? 네. 녹지지역이 보, 생, 자. 일단 이 노란 색깔로 세분해 놓고 보니까 사람이 제일 많이 몰려 사는 지역이 어디예요?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을 전용해서 주택만 지어라라고 했더니 단독주택, 공동주택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전용하고 전용은 몇 종으로 나누자. 1종하고 2종. 그래서 1종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환경,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환경.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여기 다 써 있어요. 저 지금 현재 쓰는 거 한번 보라는 뜻이에요. 이거 봤었으니까 책 볼 때 이 순서대로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려고. 그리고 일반 주거는 몇 개예요? 3개. 1, 2, 3. 저층, 중층, 중고층. 얘는 일반 기능이 있다 보니까 양호하기보다는 뭐예요? 편리해요. 그래서 전용 나오면 양호, 일반 나오면 뭐예요? 편리. 목적이고 상호 업무 기능 포함한 거 뭐라고 그러죠? 준주거지역. 그럼 이 용도 지역을 21개를 일단 지정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짠다는 뜻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이 절차를 거친다는 뜻이에요. 이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딱 되면 뭘 그려준다는 얘기예요? 지역도면. 지역도면이 그려지면 그때부터 나는 행위 제한을 받는데 규모 제한도 받고 건축 제한도 받아요. 규모 제한은 건폐율하고 뭘로 하지?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할 때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지금 3월달 정도면 외울 때도 됐어요. 네. 우리 2번 했잖아. 기초할 때, 기본할 때. 그래서 건폐율부터 한번 불러보세요. 건폐율 5, 5, 6, 6, 5, 7, 9, 8, 8, 7, 7, 7, 7, 2, 2, 2, 4, 2, 2. 이게 이제 건폐율이었어요. 건폐율인데 건폐율은 좀 쉬운데 용적률은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50에서 100이면 여러분 50으로 지실래요? 100으로 지실래요? 100. 그러니까 하한선 의미가 없어서 100에서 50씩 4번 더 있죠? 100에서 얼마씩?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지역 5글자? 500. 1500에서 200씩 마이너스 안 됐죠? 1500에서 200씩 마이너스 1500, 1300, 1100, 900, 300, 350, 400. 이하는 몇인데? 이하는 80인데 개발 중 허용해 놓은 땅만 10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산녹지 100, 자연녹지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는 80. 그래서 도시지역 외에는 전부 다 건폐율이 20, 20, 20, 20, 20에 80인데 무슨 관리만?
계획관리만 40에 100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누구를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계획관리밖에 없어요. 계획관리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데 특례 규정이 하나 있어요. 여기 농림지역인데 농림지역이면 건폐율이 원래 20에 80인데 여기다가 개발진흥지구 정했습니다. 개발을 뭐 하겠대요? 그럼 개발을 진행하려면은 이거 개발 풀어야 되는데 20하고 80 갖고는 개발이 좀 어렵잖아. 도시 바깥에 개발할 땅이 무슨 관리인데요? 계획관리잖아. 그럼 계획관리니까 똑같이 계획관리랑 똑같이 얼마 쓰자 이거. 40에 100. 그래서 별도 규정이라고 그래서 개발진흥지구가 도시 밖에 지정되면 그 땅값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무슨 관리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계획관리랑. 그러니까 공법은 단순하게 이론만 알면은 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걸 가지고 땅을 사야 돼, 말아야 돼, 팔아야 돼, 말아야 돼. 브리핑할 때 우리가 쓰는 용어란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분이 농림지역 땅을 갖고 왔는데 그 토지용계 확인서 뜯었더니 개발진흥지구가 나온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 땅은 현재 농림지역이긴 한데 개발진흥 목적이 5개로 세분되는데 그 5개 중에 개발진흥지구 중에 여기 유통개발로 돼 있대요. 그럼 이제 공장이나 창고 질 때 기존의 100평 중에 20평밖에 못 지었는데 여기는 40평 질 수 있고 용량도 더 질 수 있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2배 이상 올라가는 계획관리랑 똑같다. 사셔야 된다. 중개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돼, 내가 사야 돼요. 저러면은 중개업 하시는 분이 좋은 거니까 다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모르니까 중개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사는 사람들은 또 알고 있어요.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 모를 수 있죠. 모르니까 그냥 파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1억짜리인데 한 2억 정도 받아야 될 걸 1억 5천 준다고 그러면 냉큼 팔아고 그래요. 그럼 안 되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싸게 사서 또 비싸게 파는 거야. 그럼 여기 해당 지역의 건폐율하고 용적률로 뭐 규제하냐면 규모 제한했었어요. 이걸로 안 되니까 이제는 일종 전용 주거는 주로 전용에서 무슨 주택 위주로 지라고 그랬죠? 단독주택 위주로 지랬잖아요. 근데 여기 대한민국 땅 중에 유통상업하고 요거 전용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을 지면은 안 되겠다. 그럼 유통상업지역 유전이라고 했죠? 유통상업하고 전용공업에서는 단독주택 설치가 금지. 이걸 건축제한이라고 그래요. 규모는 내가 만약에 유통상업지역이면 건폐율을 얼마까지 질 수 있고요? 80에 1100까지 만약에 최대 질 수 있다. 이하 지자체 조례에서 더 강화하는데 그럼 나는 100평 중에 몇 평을 질 수 있는데? 80평. 그래서 단독주택을 짓겠다? 근데 그건 또 안 된대요. 단독주택은 허용을 안 하겠다는 거야. 무슨 상업에서는? 유통상업에서는. 그러니까 규모 제한하고 무슨 제한이 같이 있는 거예요? 건축 제한이 같이 있는데 그중에 잘 나오는 거는 용어 정리할 때 외워둘 거 몇 개만 외워두면 끝나는 거예요. 건축 제한은. 그럼 이제 이 용도 지역으로 딱 묶어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상업지역 주변에 여기 공항이 들어섰어요. 공항이 들어서면 이 용적률에 맞춰서 올라오면 안 되죠. 그럼 여기 지역은 하나 더 문제가 좀 생기니까 높이 제한을 좀 해야겠다 해서 최고 높이를 제한하려고 만든 게 뭐예요? 고도지구예요. 그래서 고도지구라는 게 옛날에는 최고고도랑 최저고도 나누는데 이번에 시행령 나온 거 보니까 최저고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고도지구는 세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고도지구는 최저고도, 최고고도 했는데 지금 그냥 고도지구예요. 그럼 최고 높이 제한하겠다는 얘기예요? 최저 높이 제한하겠다는 얘기예요? 최고고도예요. 그래서 현재 용도지구가 9개 있는데 9개. 작년에 10개였었어요. 원래는 고도지구 있죠. 그 페이지 어느 쪽이냐면 중간에 보고 싶으시면 이 페이지 가시면 제가 지금 판서하는 거 써 있어요. 여기 또 넘긴다. 또 써 있다니까 또 고도지구, 보호지구, 방치, 경복, 개특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고보방방치 경복개특이거든요. 이제 고가 뭐예요? 고도지구, 보호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칠학지구,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새로 들어간 거, 복합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래서 현재 고보방방치 경복개특이야 이제. 작년에는 10개였는데 너무 복잡하다고 그래서 9개로 줄였어요.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그래서 현재 세분되는 게 고도지구가 세분됐는데 이제 세분이 안 되고 보호지구는 또 세분을 또 3개로 해놨어요. 방화지구 세분 안 되고 방제지구 2개로, 칠학지구 2개, 경관지구 3개, 복합용도 세분 안 되고 개발진흥지구 5개, 특정용도 세분 안 되고. 지금 현재 제가 동그랗게 지금 현재 색깔 있게 쓴 거 있죠. 그 세분되는 거 올해 아마 물어볼 수 있어요. 다음은 용도지구의 세분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해서 이따 제가 형광펜 해드릴 거야. 하지마 지금 하지마. 내가 하란 것만 해야 돼요. 그럼 일단
용도지구가 이제 10개에서 9개로 줄었는데 그 중에 새로 신설된 게 복합용도지구하고 여기 보호지구라고 있죠. 그럼 용어정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고도지구가 3분이 됐었는데 현재 3분이 안 돼서 3분 되는 용도지구를 골라라 안 되는 거 골라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얘는 한 10분만 공부하면 용도지구는 분명히 한 분이 맞출 수 있으니까 올해 용도지구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리고 용도지역 용도지구로 또 안 돼서 만들어낸 게 용도 뭐예요? 구역.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 쟤네들은 시험에 나오면 지정권자 목적 외에는 낼 게 없어요. 이 법에 행위제한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행위제한이 나온다 그러면 무슨 구역하고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 2개밖에 낼 게 없어요. 지정권자가 개발제한구역은 워낙 규제가 세서 아무나 지정하지 마라. 누가? 국장만 지정해. 이따 체크해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판서하는 거는 쓰는 걸 한번 봐두란 얘기예요. 나중에 동영상 다시 돌릴 때 2번째 볼 때 생각날 거고 3번째 볼 때는 아예 암기될 거예요. 그리고 시가와 조정 따라해. 시가와 시도 있어요. 시가와 시도 있어요. 시가와 누가 정해? 시도 있어요. 여기 수산자원보호구역 물이잖아요. 물이니까 국토부 관할이 아니죠. 누구겠네? 해양수산부 장관이에요. 도시제한구역 원래대로 시도지사가 지정하되 대도시시장도 지정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작년에는 국장만 하다고 그랬는데 이 국장이란 표현을 결정권자로 바꿨어요. 부칙에서. 옛날에는 국장만 지정한다 이렇게 했다가 2018년 1월 1일부터는 결정권자가 지정한다라고 부칙에 써 있어요. 그래서 결정권자가 원칙이 누구였냐면 시, 도지사, 대장. 예외가 누구였었지 이거? 국장. 그래서 원래 요 사람이 결정권자인데 원칙은 시도의사 대장이 이거 다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국장만 지정하는 게 뭐 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하고 그리고 그 시가와는 원래는 누군데? 시도의사인데 국가계획 관련되면 그때는 누가 해야 돼? 국장. 그래서 시험범위 나오면 권한자밖에 물어볼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 용도지역이 나와서 야 여기는 주거지역인데 일종 전용주거하고 여기 준주거지역 어디가 유도인구가 훨씬 더 많겠네. 일종 일반 주거가 일종 전용 주거가 많을까? 준주거가 많을까? 그럼 준주거 지역 앞에 도로가 넓어야 되죠? 그럼 학교는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학교 여기 상업 쪽에다 넣어야 돼요? 공업 쪽에다 넣어야 돼? 상업에 한번 넣어보실까? 애들이 공부를 하겠나? 학교는 어디다 넣어야 돼? 주거 지역에다 넣어야 돼요. 그럼 이제 용도 지역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 53가지 무슨 시설? 기반시설. 그럼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지자체에서 이 기초조사부터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된대요. 결정 절차를 거쳐서 기반시설 결정이 되면 이거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 결정이 됐다. 무슨 계획에서 결정된 거지?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결정됐으니까 뭐라 그래?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 결정이 됐는데 여기는 도로로 A 땅이 도로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도로가 무슨 시설인데요? 기반시설인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 됐으니까 이거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야 여기 지금 현재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이었는데 우리 여기다가 신도시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신도시를 만들려면 개발할 땅을 정해놔야 되죠. 개발할 땅을 정해야 되니까 어디를 도시로 개발할 건지 정해야 되니까 이 도시군 관리 짠 사람이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개발사 결정권자가 제일 먼저 도시개발 사업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겠다. 그럼 여기서 하는 사업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여기가 도시로 개발하려고 지정한 땅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면 되네? 도시개발구역이에요. 그럼 이제 사업하는 사람 나와야겠죠? 근데 여기는 주거지역인데 이쪽이 주거지역인데 주택들이 너무 밀집이 많이 돼 있어서 여기는 한번 싹 밀어서 다시 한번 개발해야겠다. 기반시설이 좀 약간 열악해요. 열악하면 건물만 다시 지어야 돼요. 싹 다시 밀어야 돼. 싹 다시 미는 걸 우리 뭐라고 하죠? 재개발. 얘는 기반시설은 되게 잘 돼 있는데 건축물만 오래됐어요. 그럼 뭐 하면 돼? 재건축. 그러면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정비하는 거죠. 그럼 정비하려면 정비하기 위한 구역 지정해야겠네. 그럼 뭐라고 그래? 정비구역이라고 해. 얘는 무슨 구역이고? 개발구역이고. 여기는 뭐야? 정비구역. 도시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정비 사업하려면 무슨 구역을 지정하느냐? 정비구역 지정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건 정비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비사업구역이 클까? 정비구역이 클까? 개발구역이 클까? 어? 도시를 하나 큰 도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에서 훨씬 큰 사업이고 그 다음에 개발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30년에서 40년 정도 지났더니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여기 지역에서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돼 가지고 정비하겠다. 여기서 오래된 건물이 밀집돼서 정비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란 얘기예요? 도시개발에서 먼저고 그 다음이 정비사업이죠. 그럼 얘 할 때 제일 먼저 깔아야 되는 게 뭐예요? 기반에서 깔아야지. 또 지금 시설사업 들어가요. 얘 정비할 때 싹 다시 밀어야 되니까 뭐 해야 돼? 기반에서 다시 들어가야 돼. 이 세 가지는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계속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도시군 관리에 넣어라. 근데 얘네 둘은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법을 하나 따로 만들겠다 해서 얘는 도시개발법, 얘는 뭐 정비법을 만들어낸 거죠, 그 당시에.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어느 사업에 있는 거네? 도시군 계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도시군 계획에 있는 거니까 이 세 가지 사업을 통칭할 때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한 거예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은 뭐하고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말한다. 이게 정의예요. 근데 얘는 법이 너무 많아서 내용이 너무 많아서 법을 만든 것뿐이고, 그럼 사업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겠네? 사업하는 사람? 시행자. 그럼 사업하는 시행자가 사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 실시계획.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아야 돼. 여기서 시행자가 누구냐 이건 나중에 따지고, 시행자가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떨어지면 공사에 뭐 하면 돼? 착수. 착수해서 공사 끝났어요. 공사 완료. 공사 완료되면 제대로 떴는지 확인 떠야죠. 그래서 준공 검사란 말이 있고 준공 인가란 말이 있고 사용 승인이란 말이 있고 사용 검사란 말이 있어요. 다 같은 말인데 이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에서는 준공 검사라고 해요. 준공 검사 받고 나서 공사 끝났어요. 그럼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돼. 그럼 이제 사업 끝났으니까 다음 날 공공서 귀속하면 되는데, 요거 공익 사업이에요, 사적 개발 사업이에요? 공익 사업인데 B란에는 자기 땅이 있었대.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나는 건축도 하고 싶고 물건도 쌓고 싶고 토지도 바꾸고 싶고 형지병 하고 싶고 토속 채취하고 싶고 토지 분할할 수도 있죠. 이거는 A가 땅이 이렇게 뭐 된 거지, 얘는? 수용돼 가지고 이 갑이라는 시행자가 도시공계 시설 사업을 한 건데 얘는 사업과 관련이 없잖아. B는 나는 내가 내 땅에다가 개발하겠다. 무슨 행위라고 그래 이거? 개발행위. 그래서 이제 사적 개발행위라는 게 따로 나오는 거고, 여기 도시공계 시설 사업도 사업하는 사람이 누구죠? 시행자가 나와야 돼. 그럼 제일 먼저 얘는 해야 될 일이 뭐부터 지정해야겠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정비구역이 뭐야? 개발구역이 뭐? 지정. 그럼 개발구역을 지정과 동시에 무슨 계획을 짠 후에 개발계획을 짜요. 개발계획 짜면 요 개발구역 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거꾸로 가야 돼요. 이 개발구역 누가 지하냐? 거꾸로 갈게요. 네.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누가 결정해야 돼요?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 원칙이, 시도의사 대장, 예외가, 국장. 이 사람을 이제부터 개발구역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 지정하는 사람이라 지정권자라고 그래. 그럼 지정권자가 이제 개발계획을 짰으면 다 사업할 놈 정해줘야죠. 사업하는 사람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시행자. 네, 시행자. 그럼 시행자가 사업하기 위해서 짜는 계획은 뭐겠네? 실시계획. 똑같아. 네, 컨닝해도 돼요? 뭐 받으면 돼요? 인가 받으면 되는데 얘는 사업 방식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싹 밀어버리니까 수용 방식밖에 없어요. 도로를 애들한테 줬다가 다시 줄 수가 없잖아. 환지 방식이 없어요. 근데 사업 방식이 무슨 방식도 있고 수용 사용 방식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고 섞어 쓰면 뭐라고 그러죠? 혼용 방식을 하는데 수용 방식이 얘랑 똑같아요. 공사에 뭐 한 후에 착수한 후에 공사 끝났어. 공사 완료. 공사 완료되면 제대로 졌는지 확인 떠야 되니까 준공검사. 똑같네.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공사 완료됐다라고 알려주면 되니까 공사 완료 공고. 공고하면 끝났으니까 다음 날부터는 개발구역이에요. 개발 끝났어요? 끝났어. 그럼 얘는 개발구역이란 말 쓰지 않겠네요.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일에 무슨 날에? 다음 날. 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환지 방식은 야, 너 100평 있었는데 나갔다가 들어오면 내가 너한테 50평 주겠다. 50평 주겠다. 그러면 환지를 어떻게 돌려주겠다는 뭘 짜야 돼? 계획. 그걸 환지 계획이라고. 그럼 환지 계획 작성한 다음에 인가 났어요. 인가 나면 얘네들 나갔다가 들어오는 계획 짰으니까 공사에 뭐 하면 되고? 착수. 착수해서 끝났어요. 그럼 무슨 공사 완료. 공사 완료됐으면 확인 떠야 되니까 무슨 검사 받겠네? 준공검사. 준공검사 받았으니까 공사 끝났어요 라고 공사 완료 공고. 근데 애들 나가 있습니까? 현재 들어와 있습니까?
나가 있어요. A야 너 102번지에다가 내가 그때 50평 주기로 한 거 가져가라고 환지의 소유권 이전 처분하셔야 돼요. 그걸 환지 처분 공고라고 해요. 환지 소유권 이전 처분. 너무 길어서 환지 처분. 환지 처분 공고한 날 가져가는 거예요? 다음 날 가져가는 거예요? 다음 날 개발구역은 뭐 된 것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개발구역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섞어 쓰면 뭐라고 불러요? 혼용 방식. 근데 이제 정비 사업은 도심지 안에, 이 도시화된 지역 안에 여기 지역도 있고 여기 지역도 있고 정비할 게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시가 뭐 300개가 넘는데 500개 넘는데 그 개발 정비하려면 기본 방향부터 잡아야 되니까 얘는 제일 먼저 할 일이 정비에 관한 기본 계획자야 돼. 이걸 정비 기본 계획. 기본 계획을 작성한 후에 기본 방향 잡았으니까 구체적인 무슨 계획자야? 정비 계획. 정비 계획 짜서 이제 정비 구역 지정하는 거야. 얘랑 뭐가 차이점이냐면 얘는 구역을 지정하면서 동시에 개발 계획을 짜버렸잖아요. 근데 얘는 기본 계획에서 앞으로 야 우리 서울시가 300군데인데 300군데를 예정하자요, 바로 하자요. 예정해 놓고 그 중에 좀 급한 데부터 무슨 계획 짜갖고 와라. 정비 계획. 정비 계획 짜갖고 오면 구역을 지정해 줄 테니까 이 정비 구역에서 기반시설이 열악하면 뭐야? 재개발. 극히 열악하면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 양호할 때는 재건축.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전의 사업 6가지였는데 몇 가지로 통합하면서 3개. 그래서 이제 사업이 3개로 통합되면서 첫 번째가 달동네 못 살아요. 그럼 주거환경 관리까지 포함해서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들어갔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상업 지역, 공업 지역에서 하던 건데 걔도 기반시설 열어갈 때 하는 거니까 주택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합쳐가지고 그럼 이제 재개발을 하고 앞에다가 주택이란 말 쓰면 안 되죠. 상가공장 들어있으니까 무슨 사업이라고 그래? 재개발. 기반시설이 뭐 할 때 하는 거예요? 열어갈 때. 좀 양호할 때는 뭐 하면 돼요? 재건축. 그래서 요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 그 정비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가로주택 사업은 전설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이 3가지 사업을 하려면 누가 나와야겠네? 누가 나와요? 시행자. 제일 먼저 사업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시행자.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뭐라고 불러야 돼? 실시계획. 실시계획 작성해서 뭐 받으시면 되는데? 인가. 근데 이 사업이 현재 몇 개요? 3개인데 실시계획은 무슨 실시계획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야 그럼 실시계획을 하지 말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합시다 라고 바꿨어요. 이름을 뭐로 바꿨어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그래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실시계획이라는 단어가 뭐로 바뀐 거예요? 사업 시행 계획으로 바뀐 거예요. 실시계획 인가 받고 사업 시행 인가 받고 나서 얘는 현재 잘 보세요. 이 환지 방식은 야 너 나갔다가 이 땅 들어가자. 헌 땅 주고 자기 땅 다시 받는데 면적이 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집을 내놓고 새 집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재건축하는데 101호 살았어요. 나 다시 101호 들어야 돼? 아니죠. 나 옛날에 201호 샀으니까 난 201호 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다 철거한 상태에서 다시 동호수 추천받아야 돼요. 그리고 얘가 평형대가 너 몇 평형대 갈 건지 원하는 평형대가 다를 건데 일률적으로 줄 수는 없다. 그러면 분양 신청을 하세요라는 게 중간에 한번 들어가요. 그래서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120일 안에 통지서 보냅니다. 120일 안에 통지서 보내서 뭐 받으라고? 분양 신청. 이제 작년에는 60일 안에 통지했는데 지금 단어가 바뀌었어요. 120일 안에 통지하면 요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통삼육 어디서 들어봤죠? 네. 요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고 하고? 분양시험 기간이라고 그래요. 통삼육이라고 그래요. 그럼 분양시험 기간이 끝났으니까 A가 야 A야 너 102번지 땅 가라 라고 아까 했었는데 얘는 102번지 땅이 아니라 A야 너 101호 가라 201호 가라 이거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23평형짜리 신청하는 18평 신청하는 다 배분해야 되니까 그럼 배분해 가는 계획을 얘는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그래. 무슨 계획이야?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 작성해서 A는 24평형, B는 18평형 이거 다 신청하고 나서 요 거대로 할게요 라고 인가 떨어지면 인가고시 났죠. 이제 사업이 이제 공사에 착수하면 돼. 착수한 다음에 공사 끝났어요. 공사 끝나면 공사 완료. 여기 준공검사란 말을 써야 되는데 얘는 준공검사란 말 안 쓰고 준공인가란 말 써요. 준공 뭐? 인가. 그럼 준공인가 떨어지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애들 나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현재 나가 있으니까 야 A 너 24평 다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총회 개최해서 동호수 추첨해놔요. 추첨했는데 내가 108동에 2305호다. 그럼 2305호 들어가세요라고 소유권 이종고 씨가 돼. 소유권 이종고 씨 한 날 가져가는 거예요? 다음 날 가져가는 거예요? 다음 날. 다음 날 소유권하고 청산금 확정된다 해서 다음 날 얘도 정기구이 없어지는데 자, 환지 처분 공고하게 되면 다음 날 소유권이 확정됐고 뭐도 확정됐는데 지금? 청산금 확정됐죠? 그럼 소유권이 확정됐다는 얘기는 다음날 소유권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 생긴 거죠.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을 등기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 등기 안 해도 뭐만 하면 돼? 일단 등기 안 해도 소유권 넘어왔잖아요. 그럼 나는 팔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돼. 그래서 그걸 14일 안에 환자 학원에 14일 며칠 안에? 14일 안에 한지 등기하는 거죠. 한지 등기하는 거고 얘는 소유권 이종고 씨가 있으면 얘는 14일이 아니라 지체 없이 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 분양 등기한다고 됐어. 둘 다 똑같은데 날짜가 다른 것 뿐이에요. 얘도 다음날 뭐 확정되고 소유권하고 청산금 확정되는 거예요. 이 순서인데 얘랑 지금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 여기 실시계획 여기 무슨 계획이야? 사업시행계획. 여기 환지계획 있죠? 환지계획이 무슨 계획과 똑같은 거예요? 가로처분 계획 똑같고 여기 환지처분 공고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소유권 이종고 씨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단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는데 어느 게 제일 기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정비사업만 가면 해롱해롱 하는 거야. 그에다가 법까지 개정까지 돼버렸지. 그러니까 이제 요 상태에다가 살 붙여 나가면 돼요. 이게 6페이지인가 있고 이건 4페이지인가 있고 저 3페이지 있는 거야. 제가 다 만들어놨다고. 넘기지 마. 이 상태에서 이제 정비사업이 끝났잖아요. 근데 저 맨 앞으로 다시 가야 돼.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이제 끝나면 이제 무슨 사업 해야 되는지? 건축사업 해야 돼. 그럼 건축하는 거는 건물 짓는 사람은 우리 뭐라 그러죠? 건축하는 사람을 건축주라 그러고 그럼 건축주가 건축물 짓기 위해서 건축 뭐 받아야죠? 허가. 그럼 이제 이거부터 하자. 갑이라는 애가 건축주예요. 건축주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부터 사야 돼요? 땅 매입해서 내가 여기다가 어떤 건물을 짓겠다라는 뭘 짜야 되는데 계획 짜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건축주가 누구 만나야 돼요? 설계자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그림 그리는 사람 만났으니까 그림 그렸어. 누가 다 해야 돼? 누구야? 시공자 만나서 계약하고 그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 야 이거 좀 난 모르겠다 해서 감리자 정해요. 각각 계약이 딱 되면 이 계약이 된 후에 설계자로부터 뭘 받아야죠? 설계 도면. 그럼 이제 얘가 설계 도면을 갖고 나 건물 짓게요 라고 뭐 신청하면 돼? 허가. 건축 허가 받고 난 다음에 공사에 착공 들어가고 난 다음에 공사 직접 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시공한 다음에 다 줬어요. 쓸게요 라고 하는 거 얘는 사용 뭐라고 그러죠? 사용 승인. 저기 잘 보세요. 아까 중공 검사란 말 쓴 적 있었죠? 중공 인간한 말 쓴 말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사용 뭐예요? 승인. 같은 뜻인데 법에서 표현하는 게 다른 거예요. 사용 승인 받고 나서 유지 관리 하다가 너무 오래돼서 30-40년 정도 썼어요. 30년에서 40년 정도 흐르면 건물이 노후화되면은 건물 내가 뭐 하는 거야? 철거하거나 이거 하느님이 후해 버렸어. 뭐라고 그러죠? 멸시. 그러면 여기 태어나서 이제 죽으면 우리 태어날 때 사용 승인 받으면 건축물 대장에다가 기재하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면서 소유권 무슨 등기하죠? 보존 등기. 보존 등기 했으면 죽었으면 뭐 해야 돼? 멸시 등기 철거해서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철거는 철거 전까지 신고하면 되고 멸실은 멸실된 후에 그래도 며칠 정도 여행하고 와라. 그럼 30일 안에 뭐 하면 돼? 신고해야 돼. 그럼 여기서 건축법상 건물 짓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건축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대지. 대지 옆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 도로. 그래서 대지하고 도로라는 게 건축법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로 조건은 사람이 지나갈 수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지나갈 수 있어야 되니까 안전해야 된다. 안전하려면 제일 먼저 보행 및 자동차 통행 가능한 소요너비 얼마 이상 나와야 돼? 4m 이상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해야 차가 들어가요? 그럼 이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나온 거야. 그럼 대지하고 도로와 관계가 나왔는데 그럼 이 건물이 이 선을 넘어서 나오면 통행하는데 지장 주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무슨 선이에요? 건축선. 그럼 이제 건축선 나오고 그럼 건물을 짓 건데 그럼 대지 면적이 몇 평인데 건물은 면적이 얼마냐 나와야 되죠. 그래서 대지 면적, 건축 면적, 각 층의 무슨 면적?
바다 면적. 다 더하면 뭐야? 연면적. 그럼 이제 대지 면적, 면적에 관한 거 나오겠죠. 그리고 얼마까지 질 거냐, 높이도 나올 거고 층수도 나올 거예요. 여기 지하로 빼면 지하는 층수에 산입해요, 안 해요? 지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용적률 계산할 때도 빼는데 그냥 연면적 산정할 때는 포함하죠. 그게 다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만들고. 근데 얘는 단순하게 건축물인데 수많은 건축물 중에 뭐만 하나 끄집어낸 게 하나 있는데 수많은 건축물의 종류가 445개인데 그 중에 8개를 빼면 우리 나머지를 건축물이라고 그러고 8개를 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연립, 아파트, 다세대, 기숙사. 몇 개? 8개가 건축법상 주택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30개 미만을 질 때고 30개 이상을 지면 무슨 법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온 거야 이게. 그럼 얘가 지금 현재 30개 미만일 때는 여기서 하는데 30개 이상 지면 무슨 법으로 가서? 주택법으로 가서 얘는 대규모로 건설해서 사업해서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럼 얘는 뭐라 부르겠네? 사업주체예요. 사업주체가 저 이제 이 땅을 대규모로 매입을 해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 겁니다. 설계 도면 갖고 오겠죠? 근데 설계 도면 갖고 얘는 허가라고 안 하고 대규모로 너 어떻게 사업할 건지 너 계획 승인 받아라. 그걸 사업 계획 승인이라고 그래. 허가라는 표현이 뭘로 바뀐 것 뿐이에요? 사업 계획 승인이. 사업 계획 승인 받고 나서 공사에 뭐 하고요? 착공하고 공사에 뭐 이제 치고. 그래서 나이는 사용 승인이란 말 쓰면 건축법 받았는지 주택법 받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 검사라고 해요. 사용 검사. 사용 검사를 받고 나서 건축물 대장에 뭐 하고요? 기재하고 여기는 이제 건축한 여기 사업 주체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하겠죠? 분양을 먼저 했을까요? 후에 했을까? 착공 들어갈 때 미리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착공했던 사람들한테 뭐예요? 이제 계약서 받고 이제 계약금 중도금 받다가 마지막에 소유권 무슨 등기죠? 이전 등기. 그럼 이제 이전 등기가 되면 이전 등기 됐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유지 관리 하겠죠. 그리고 3, 40년 지나면 얘도 철거 멸시인 건 똑같은데 이 법에는 규정이 필요 없어. 건축법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순서로 가는데 허가권자 누구냐, 사업계획 승인권자 누구냐, 사용승인권자 누구냐, 사용검사권자 누구냐, 어느 법이 더 센 법이에요? 주택법. 그럼 잡아요.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건축 허가 받은 걸로 봐도 되겠네. 근데 하나짜리 받아놓고 5,000개 받은 거 의지할 수는 없어요. 사용검사 받으면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거꾸로는 안 돼요. 어느 게 양이 더 많죠? 그럼 얘는 몇 년 안에 착공하는데 2년. 근데 얘는 몇 년째요? 3년째요. 3년인데 너무 좁다 해서 5년으로 바꾼 거야. 몇 년으로? 5년. 그래서 옛날에는 2년, 3년이었었다가 지금 몇 년으로? 5년. 근데 2년 안에 착공 안 하면 반드시 취소한다. 얘는 5년 안에 착공 안 들어가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공법은 처음부터 끝날까지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요. 근데 반드시 취소 사유라는 게 하나 나오는데 반드시 취소 사유가 건축법에서 3개 나와요. 허가받고 몇 년 안에 착공 안 하면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공장의 경우는 3년으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2번, 3번 계속 인터넷 들을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저절로 나올 거야. 공장은 몇 년? 3년. 착공 안 하면 취소하는데 착공은 했는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착공하기 전에 소유권자가 경공매매로 소유권 잃어버렸어요. 몇 개월이 지나버렸네? 6개월. 그때는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그거 하나랑 농지법에 가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받은 놈한테 어떠한 조치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행을 안 해. 그럼 허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조치 명령 반드시 취소했는데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 조치 명령 위반 반드시 취소라고 했잖아. 그거 지금 한 4가지 있죠. 걔 빼고 앞으로 공법에서 나오면 취소할 수 있다고 찍으면 돼.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것까지 가는데 사업이 지금 몇 개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 도시공계 무슨 사업하고? 시설사업. 도시공계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사업. 그리고 여기 주택 뭐 나왔어요? 주택건설 사업이에요. 얘는 주택건설 사업이에요. 얘는 이제 건축사업인데 건축사업이란 안 해요. 그럼 사업이 몇 개 나왔네? 4개. 4개 나왔는데 이 4가지 다 공익사업입니까? 저 3가지는 공익사업이 확실하죠. 근데 얘는 공익사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영주택 짓겠다. 공익사업이 아니에요? 아니야. 주택이 국민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 하는데 저 땅이 필요해. 필요하면 뭐 하면 되죠? 수용. 수용에 관한 일반법 이름이 뭐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공시법을 준용해서 다 수용할 수 있는데 여기 도시공객 시설 사업 시행자, 개발 사업 시행자, 정비 사업 시행자 다 수용 가능해요. 근데 수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재건축 같은 경우 수용돼 안 돼. 재건축은 수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동의 안 하면 매도 청구하는 겁니다. 수용 권한이 없으니까. 주택 건설 사업 하는데 민간인들이 수용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80% 이상 권을 확보하면 나머지 소유자에게 무슨 청구할 수 있어요?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이 안 돼서 나온 권리가 뭐예요? 매도 청구예요. 근데 얘네들은 무슨 사업이에요? 이거 세 가지가? 공시사업이니까 사업 인정이라는 걸 받으라고 공시법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서 공익사업이라는 거 인정받으세요라고 했는데 얘네 세 가지는 받을 필요가 없죠. 공익사업이잖아 이거. 그럼 사업해도 좋다고 한 시점이 언제죠? 시식에 인가호시 받을 때, 시식에 인가호시 받을 때, 사업시 인가호시 받을 때죠. 이때 다 뭐 받은 걸로 간주한다.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간주한다야. 근데 사업 인정 받는 걸 간주하려고 했는데 한 놈이 나 못해, 나 안 해. 너무 약해, 안 돼. 난 못해. 왜 못해? 무슨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은요. 개발구역 지정되고 나서 땅값이 그대로 와요. 땅값이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때 수용권 안 주면 수용 못해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구역 지정할 당시에 요 땅 수용할 거다, 사용할 거다 세세한 항목이 나와요. 그걸 토지 세부 목록이라고 그래요. 토지 세목을 뭐 한때? 고시한 때 사업 인정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튕겼어. 그래서 얘는 시식 인가가 아니에요. 처음 듣는 거지. 사람이 많으면 공기가 탁해지면서 졸릴 수 있어요. 졸릴 때는 칼 있죠, 칼. 칼을 여기 눈 밑에 이렇게 딱 피가 막 흘러내리는데 잠이 오구나. 예. 제 옛날에 그 뭐지? 고시 공부할 때 내 왼쪽에 이제 사시 공부하는 애랑 저랑 있었고 제 선배 형이 이제 행시 공부하는 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외시 공부하는 형이 있는데 외모고시 공부하는 형이 좀 FM이었어. 키는 되게 조그만데 고대 사학과 나온 형인데 천장에다가 이렇게 도르코 칼을 달아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무슨 책바지 같은 거 있죠. 도르코 칼이 있어. 책바지 딱 있는데 자기가 졸면은 칼을 찔리려고. 근데 내가 자세히 봤거든요. 딱 안 닿게 자더라. 딱 안 닿게 칼이. 그러면서 살았어. 근데 뭐 지금 돼가지고 외국 나가 있는데 그 정도로 열심히 한 사람들인데 여기 와가지고 일요일 날 여기 와가지고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여기서 그랬으면 너무 아깝잖아 시간이. 집에 가서 봐도 되는 거 여기까지 남은 거는 그래도 오프라인에서 봤던 게 온라인에서 보면 신기하게 잘 들어와요. 이게 온라인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하다가 집에 가서 그때 그 새끼가 뭐 했던 것 같은데 막 이게 느낌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오프라인 오는 건데. 자 다시 드릴게요. 사업이 지금 몇 개 있어요? 3개. 3개는 전부 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인정 간주를 그냥 해서 얘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사업 인정 안 받아도 돼요. 사업해도 좋다고 한 게 시시계인가 사업시인가라 이때 사업 인정 간주할 건데 간주를 하려고 그랬더니 개발법만 특이하게 땅값이 너무 올라가 있어서 요때 인정을 하면 수용 보상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얘는 구역 지정할 때 미리 줘버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개발구역은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근데 여기 주택법에서 아까 전에 뭐 있어? 얘는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건설하는 거예요. 그럼 얘 뭐 받은 때?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고 얘는 시식의 인가 사업시의 인가 받은 때고 얘는 시식의 인가인데 얘만 땡겼잖아 지금. 토지 세목 고시한 때니까 요 놈을 시험에 많이 냈겠죠. 그리고 재결 신청 기간이라고 게 있는데 재결이라는 거는 현재 손실 보상에 따른 협의가 성립이 안 되면 재판으로 결정해 달라고 관할 토지 수용 위원회에다가 1년 안에 재결 신청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안 하면 수용 권한이 없어져요. 수용 권한 없어지면 사업하다가 중간에 일정 부분을 수용 못하게 되면 문제 생기잖아요. 이게 공익사업 시행자들이잖아요. 걔네들한테는 1년 주겠다, 1년을 연장해 주겠다. 전부 다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까지 이렇게 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공법에서 공시법 준용한단 말이 나오면 일단 4개 나옵니다. 4개. 도시공개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국민주택건설사업. 걔네들은 전부 다 사업해도 좋다고 한 시점에 사업 인정 받은 걸로 간주할 건데 무슨 법만? 도시개발법만 뭐한테?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한 때 사업 인정 간주를 해주고 이 4가지는 전부 다 재결정 기간이 1년이 아니라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까지 다까지만 알아버리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가 도시공개 시설사업 사업 관련된 걸 설명한 거고
산지관리법은 우리 시험범위에서 빠졌죠. 그래서 오늘 이제 뭐가 나와 이제? 농지 몇 번? 두 문제니까 몇 번? 농지 5번 찍는 거야? 5번 찍는 거야? 모르면 5번이에요? 아는데도 5번이야? 모르면 5번이에요? 두 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 누가 소유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리고 개발할 거예요, 보존할 거예요? 보존 파트야. 근데 농지 관련된 정의 있죠? 정의. 그래서 농지 정의, 농업인 정의, 농지 전용, 그리고 농지 위탁 경영. 이 정의 정도 읽어두면 되고, 그 다음에 소유 파트는 공인중개사랑 관련이 제일 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 파트너한테 시간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럼 일단 소유할 때 누구만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경자, 유자. 농업에 종사하는 자만 소유할 수 있으나 단 특례가 있다 해서 특례 18개가 있는데 몇 번 읽으면 돼요, 이거. 국가, 지자체, 뭐 상소, 학교, 체험용농, 8년 이상 농사했다 이농할 때 농지 전용 허가 협의 신고했거나 1,500 미만의 개발 농지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할 때 또는 뭐 공공토지, 비축토지, 영농 여건 분리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소유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소유하려면 소유할 수 있는데 대신에 농지를 취득할 자격 발급받아야 되죠. 그래서 농지증, 시구, 읍면자 몇 명이에요? 4명한테 가서 발급받아야 돼요. 농지증 발급 받는 게 원칙인데 안 받는 게 너무 많아서 최하커신 1500 연공은 농지증 발급받되 농업 경영계획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원래는 며칠 안에 발급하는 거지만 경영계획서가 없을 때는 며칠 안에. 그래야지 나중에 농지 첨부서류로 등기할 때 첨부서류로 내야 각하되지 않아요. 그래서 취득을 했어. A가 취득을 했는데 이게 이용하지 않은 게 발견이 된 거야.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농지 처분 사유 의무 기간을 몇 년 주냐면 1년. 1년이란 기간 안에 당신 처분하세요 라고 처분 사유를 해놨는데 이 사유 기간 안에 1년 안에 처분 안 했다. 한 번은 봐준댔죠. 6개월 안에는 처분하세요 이렇게 해놨어. 몇 개월 안에? 6개월. 그걸 처분 명령이라고 합니다. 처분 명령 때리면 6개월 안에 처분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럼 그때는 이행할 때까지 계속 때리는 거 뭐라고 하죠? 이행강제금이라고.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할 수 있는데 토지가액의 20%를 연 1회씩 계속 때려요. 그래서 이거 겁나면 10억짜리 땅이었다 그러면 2억 나오는 거잖아요. 겁나면 요 사이에 내 땅 좀 사주세요라고 뭐 하면 돼요? 매수 청구하면 돼. 매수 청구. 한국농어촌공사한테 매수 청구하면 얘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감정가격 중에서 어느 게 더 싸죠?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를 하되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거래 금액이 더 낮으면 낮은 금액으로 한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매수청구제도 이행강제금제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유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경자 유전하고 농지증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용에 따른 처분하고 매수청구예요. 그리고 상한제가 하나 들어가는데 상한제 다 폐지되는데 몇 개 남았다고 그랬지? 3개. 3개.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기억이 좀 날 거예요. 상속받을 때 농업인이면 상관이 없댔죠. 근데 농업인이 아닌 자는 상속받으면 얼마까지? 농업이 종사 안 하는 자는 얼마까지? 1만. 1만 이내까지 소유하되 나머지는 위탁경이나 임대차, 사용대차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몇 년 이상 농사 짓다. 이농 팔자 고친다고 그랬는데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하는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 얼마까지? 1만 이내까지 소유할 수 있대. 나머지는 위탁경영이나 임대, 사용대 할 수 있고 임대, 사용대 기간 동안은 계속 소유할 수는 있다. 체험용은 얼마죠? 1,000. 체험 얼마? 1,000. 체험 얼마? 1,000. 체험 용농은 얼마까지만? 1,0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이내? 미만인데 세대 구성원 전체가 각각이. 전체가. 요 상한제 빼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럼 이제 소유한 이후에 이용을 하는데 이용을 안 하면 대리로 이용하는 대리경작제도 하나 공부하면 되고 그다음에 보존 파트에서는 개발하래요, 보존하래요. 그래서 농업 뭐 나와요? 지능지역. 지정권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농업지능지역은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가. 아까 농지증 누가 발급해 준댔죠? 시구, 읍면장.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한테 뭐 한댔죠? 매수청구. 그리고 요거는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 그리고 이제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 농지 뭐라고 그러죠? 전용. 전용하려면 뭐 받는 게 원칙인데? 허가. 행정청끼리는 협의. 요거 원칙이 누구였어요? 농장. 농장인데 면적에 따라 위임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농지법의 권한자는 대부분 시군구로 찍는데 4개만 외우자고 그랬어요. 농지증 발급권자, 시구, 읍면자.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 정하고 농지전용 허가 협의는 원칙이
농자. 몇 온 거 어디다가? 한국노총사야. 이거 네 가지 제외하고는 다 누구로 찍는다. 시, 군, 구. 대리경작자 누가 정해? 시흥 구. 농지 처분 명령 누가 때려? 시흥 구. 농지 이용 계획 누가 작성해? 시흥 구. 그거 외우지 마시고 네 개 기억하고 모르겠으면 다 걔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후에 나쁜 짓 하면 농지 전용 허가를 뭐 할 수 있다는데 취소할 수 있다는데 아까 뭐 위반하면 반드시 취소라고 그랬는데 조치명령 위반은 반드시 그랬는데 조치명령 위반하면 무슨 취소를 했어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고 여기까지가 농지법 끝난 거예요. 그래서 공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났는데 1시간 딱 걸렸잖아. 내가 1시간이면 딱 끝났는데 네. 박수 안 쳐도 돼.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이거 아까 전에. 여기까지 할 건데 저 맨 앞에 있죠. 저 맨 앞에 광역도시계획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요거 맨 앞에 페이지부터 시작할 거라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광역도시계획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자료를 좀 편하게 좀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일일이 출력을 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SNS에서 바로 자료 다운 받아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자료 다운 받는 방법하고 그리고 필요한 플레이 예를 들어서 동영상도 볼 수 있게 밴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밴드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 밴드는 다 스마트폰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아이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똑같이 밴드만 하나 만드시면 돼요. 밴드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자 이거 눌러요. 누르면 이제 맨 화면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 돋보기 모양의 밴드 찾기예요. 그럼 이거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검색하는 기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밴드 게시글 검색해 보세요 했는데 여기다가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네, 공수모라고 치고 검색 누르면 됩니다. 검색 다 누르면 지금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에서 줄인 약자예요. 공수모에서 요거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클릭 딱 하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오늘 매일매일 자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지사항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현재 눌러보시면 제가 바로 어제 그저께 체계도 강의 한 강의 자료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2017년도 부동산 공법 체계도 해가지고 요거 누르시면 한번 볼게요. 이제 매주 제공하는 자료인데 여기 2017년도 자료 다운 받으실 때는 여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 받는 표시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딱 하면 파일 여기가 나올 거예요. 바로 열면은 화면에서 볼 수 있고 휴대폰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내 휴대폰에 저장했다가 불러오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거는 혹시 네이버는 쓰시는 거니까 거기다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컴퓨터에서 프린트 하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 전 파일 여기를 해볼게요. 파일 여기 하시면은 여기 화면에 지금 현재 다운을 받는 게 보일 거야. 다운을 받고 난 다음에 화면이 이제 뜹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뜨죠. 원래 맨 첫 화면 이제 부동산 공법 체계도 제가 그 6시간 정도, 7시간 정도 촬영한 그 자료, 강의 자료인데 이걸 넘기면 이제 우리가 했던 강의 자료거든요. 근데 확대를 넘기면 내 눈으로 좀 크게 보겠다 그러면 확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 움직이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총 14페이지니까 14페이지까지 해서 제가 확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내가 관련된 자료 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다시 나갈게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일반 자료고 매일매일 올리는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3월달 매월마다 어떤 개정되는 거, 공법 같은 경우는 개정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거랑 이제 파일로 용어 정립 같은 거 올려주고요. 오늘 하루하루 이제 올라올 때, 자, 오늘이 지금 제가 촬영한 날이 3월 28일이거든요. 이날 에드프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문제 있으면 내가 2차만 보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1차,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법 모바일 매일 용어도 하나씩 올라가니까 심심할 때 세대가 뭐냐 그 구분에 대한 거 그리고 1일 학습이라고 해서 28일 날 오늘 하루 한 문제 이제 평가해 보는 거야. 풀어보면 누르시면 한 문제 풀고 쭉 올리면 이게 답은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밑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전과목 관련된 강의 자료는 여기에 올라갈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제가 이제 부동산 공법만 관련돼서
관리하는 밴드인데 이번에는 검색하는 창 있죠? 네, 검색하는 창. 자, 처음부터 할 때처럼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맨 처음에 밴드 화면에 들어가시면 맨 위에 여기 돋보기 보이시죠? 돋보기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제 이름 치면 됩니다. 고상철 칠게요. 자, 딱 치면 자, 밴드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실무 중개업을 하시거나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만 모아놓고 하는 거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분은 여기 공법의 시인이라고 해서 고상철 명품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여기 1660명 있죠.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제가 이제 공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문제하고 뭐 개정되는 거 그리고 5분 정도 제가 줄여가지고 압축해서 하는 강의들은 여기다 올릴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 부동산 거래 관련된 거, 지역조합, 주택조합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문제 같은 거 있어요. 일일 문제 같은 거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 날 때 제가 매일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료 있을 때만 올리기 때문에 알림을 받으셔도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밴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밴드 홍수라 막 아침에 일어나면 밴드 여러 개 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필요한 자료만 올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장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색하던 창으로 다시 오셔서 자격증을 딴 후에 내가 뭐 상가 예를 들어서 상가 중개라든지 예를 들어서 토지 중개 또는 아파트 중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실질적인 자료는 365 부동산 스터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자로 365 부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365 부스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제 365 부동산 스터디 365 부스라고 해서 띄어쓰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 제가 자료 하나 올려놨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주차정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중개하시다 보면은 새로 개정되는 소식을 자기가 일일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기 이런 데서 들어와서 밴드 소식 계속 받으시면 남들보다는 또 실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운영하는 거고 대부분의 전문가 중에서 유명하신 전문가분들이 다 모여 계시니까 여기서 잘 활용하시면 자격증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서도 도움이 되는 밴드니까 그렇게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밴드에서 뵙겠습니다.